자,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됐습니다.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문제가 당장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고 그걸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요. 나라를 운영하려면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이 통치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라를 끌고 가는 방향이 갈팡질팡해지고 혼란스럽죠. 정치 철학이 그랬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제한까지 들어오면 나라를 이렇게 바꾼 것이다.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생산활동도 하게 되고 어느 쪽으로 활동을 해야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 철학 없이 좌파냐 우파냐 개념 없이 나라 운영하고 문제가 커진다. 기본적으로 좌파는 평등을 모토로 합니다. 우파는 자유를 모토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6.25 표현에서 포도 3만 불에 선진국으로 올랐을 배경은 자유주의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통치 철학이 있으니까 경제 철학이 있으니까 정치 철학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짓이다. 그만큼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나라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아까 사회자께서 대구를 섬유와 패션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건 70년대 이야기. 대구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5대 신산업 도시로 지금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동행축제를 대구에서 열어주신 이영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만 돈 좀 많이 줘야지 그 찔끔찔끔 좋아가지고는 대구 경제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대상국회 때 가만있어 이인선 의원이 그 담당인가요? 많이 주세요. 동성로는 대구 경제의 중심입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떻게 하자고 해도 자꾸 자기 고집만 해서 우리 중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동성로가 살아야지 대구가 산다. 동성로가 일어서야지 대구가 일어선다. 이 소리 하면 또 막말했다고 난리를 칠 건데 제가 정치하고 검사하면서 하나 뚜렷한 철학이 있는 것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답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든 말든 그거 일일이 다툴 시간이 없어요. 정치적 소신이 없어서 정치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치 24년 소신 뚜렷한 정치 본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관료 오래 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구제도 하면서 권력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 이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결국은 정치를 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안마다 자기 소신이 보이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하려고 덤벼들은 많이 되기 쉽습니다. 대구가 아마 처음으로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인허가 절차를 대행을 해줍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결정을 하고 착공을 하는데 보통 1년 6개월 걸리는데 2달 만에 다 해줬어요. 기업하고 막구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라도 시장에 적개실은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면 오셔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주면 언제라도 그 애로사항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방세 많이 내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좀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예고가는 길이고 대구 경북 지역에 공헌을 하는 길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하고 이래 얼굴을 안 보고 술 안 마시고 밥 안 먹어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지원해라. 염려 마시고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 대구 경북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안 가도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2018년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눈앞에 오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대표였습니다. 위장평화회담이다. 그것은 남북이 합작해서 위장평화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 80% 이상 대한민국 전 언론들이 막말한다, 악담한다,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때 MBC라고 기억이 되는데 MBC의 여론조사에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한국 국민들이 80%에 이른다는 발표를 본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쏘고 그 사이에 혹은 핵미사일 증강시킨 핵기술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위장평화회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쏘은 것이다. 근데 그 쏘은 게 세 번째입니다. 한 번 쏘으면 쏘긴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쏘으면 쏘긴 사람이 잘못이다. 세 번 쏘으면 그건 공범이다. 네, 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성범죄는 굉장히 이게 처벌이 약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강제 성관계 맺으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다른 나라 가고 선진국에 가면 성범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해요. 성범죄 특별법이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 그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고. N번방 범죄 연루자 같은 경우 미국에 가면 30년 이렇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무기까지 가요. 예. 무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와가지고 미국 안 가려고 최근에 어떤 친구는 송환 안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질이 나쁜 거는 진짜 과감하게 징역 100년씩 50년씩 이렇게 100년은 그때까지 살겠나?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다퉈야 되겠지만은 정말 재질 나쁜 성범죄들은 진짜 10년, 20년, 30년까지 처벌하는 그런 법안. 그건 해야죠. 예. 그건 해야죠.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핵 개발을 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개발이 되면 내가 책임진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위장평화회담으로 북핵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북핵의 노예가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서울 상공에 핵을 터뜨리면 몇 명이 일시해 죽느냐? 그 시험을하고 그걸 갖다가 언론에 공개하고 대남 협박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그게 이제 노예가 돼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캠프 대1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실효적인 남북의 핵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북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길이 열릴 겁니다.